안녕하십니까, 강탁입니다. 2017년 9월 22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탁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한 주만 더 있으면은 추석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좀 피치를 올려가지고 추석 마지막 휴장전 경마에서 대박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8월달에 조금 못한 거하고 9월달에 좀 지지부진한 거, 아파가지고 지지부진한 거를 2주 동안에 상세를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뭐 꼭 그렇게 해보고 싶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문자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추석하고 구정 때는 문자 이벤트를 해가지고 좀 싼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적에는 바이오리듬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6, 7월 달에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리고 8월 초까지 제가 잘했어요. 자, 근데 이제 8월 달 중순 이후부터 9월 달에 오면서 아팠잖아요, 많이. 대상포진도 걸리고 목 디스크도 있었고 심신이 아프다 보니까 좀 고전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총 16개를 접종을 시켜드렸는데 금요일날 5개 하이라이트 승부 포함해서 총 5개를 접종했고 토요일날은 6개 했는데 제주 메인 승부처 먹고 바로 이어서 하이라이트 단통 승부로 해서 토요경만 6개를 접종하면서 이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요경마는 총 5개를 접종했는데 중배당 포함해서 5개인데 졌어요. 왜 졌냐? 승부처 적중이 없어서 졌어요. 그러니까 승부처가 안 맞아버리는 바람에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어렵지도 않은 승부인데 그게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끼었나 마가 꼈나 왜 이러지, 몸이 아파서 그래, 기가 꺾여서 그러나 별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다행스러운 것은 복병원을 잘 잡고도 이렇게 적중이 안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 그냥 그래봐도 이 고배당 촉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운도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경마에서 운도 실력이야. 무당 쪽집게라도 그것도 실력이고 맞히는 놈이 무조건 실력 좋은 거예요. 인정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 물론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없죠. 1년 동안 경마를 하다면 왜 1년 내내 경마를 잘하면 여기 제가 왜 앉아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1년 내내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못할 때가 있으면 잘할 때도 있는 거고 그거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길 때 대차게 이기는 방법밖에 없고 질 때 적게 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경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배팅을 하는 데 있어도 맨날 재수가 좋은 게 아니고 맨날 맞히는 게 아니거든. 재수 대가리 더럽게 없을 때는 안 되는 게 또 배팅이거든. 그걸 뭐 해봤으니까 제가 아주 환장을 해요. 돈 안 들어가면 100% 맞고 돈만 넣고 이빨만 까면 안 들어오는 게 경마잖아. 그러니까 뭐 배팅을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걸 모르지만 해본 사람은 그게 다 알아. 그게 아다리가 짝짝 맞으면 내가 본 이병 처리가 됐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될 것 같으면 뭐 세상 부러울 거 없지. 뭐 포르쉐를 못 타고 다녀, 벤트리를 못 타고 다녀, 그 다음에 뭐 집이 매체를 못 사. 뭐가 부럽겠어. 근데 안 돼요, 그게 생각같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좀 아픔이 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잘해서 다음 주 추석 경마에서 대박을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2, 4분기까지 마무리를 싹 하고서 10월 달부터 이제 4, 4분기로 3, 4분기까지 마무리를 싹 하고 4, 4분기 경마에서 대박을 만들어가는 후반기 경마 유종의 미를 거쳐서 대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잘했으니까요. 한 달 정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딱 한 달 못한 거야. 8월 셋째 주부터 이번 셋째 주니까 딱 이렇게 한 달 못한 건데요. 이번 주 잘하고 다음 주 잘하면은 이제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전으로 해서 이번 주에 한번 총력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하게 무슨 승부기간이다, 승부주간이다, 이딴 소리는 하지 않겠어요? 매주 승부지 무슨 언제는 봐줘가면서 하나? 그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손님 끌으려고 그런 짓 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문자 이벤트로 해가지고 저는 원래 뭐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깎아주고 이런 거 안 해요. 저 원래 30,000원짜리 받는 건데 20,000원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추석하고 구정 때만은 할 거예요. 딱 한 주만. 왜? 그거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돈이 줄죠. 당연히 저는 매출 확 줄죠. 그러면. 그런데 아니 20,000원짜리에 50명 들어오는 거하고 10,000원짜리에서 50명 들어온다? 50명 들어오면 매출이 당연히 떨어지지. 그럼 뭐 100명 들어오면 또 100명으로 떨어지고 10,000원이 떨어지는 거니까 50%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그거 뭐 떨어지는 거는 저는 감수를 할 거고 또 저를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도 이런 기회에 오셔서 강타가 어떤 실력인가를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래저래 하여튼 뭐 감사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할 거예요. 이번 주는 그냥 기존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 경마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부산 제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를 누구로 잡고 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대가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예요. 입상이 가능한 마필은 뭐 3번 해동력을 4번 최고로 양해 뭐 8번 썬더덤이 3강 구조로 팔리겠죠.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능력을 골라보려면 3번 해동력이 제일 세요. 근데 팔리는 거는 아무래도 8번 썬더덤이 좀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8번 썬더덤도 지난번 경주 때 경기력을 끌어내었는데 요거는 이제 6월 말에 거세를 하고 이제 지난번 경주가 거세 이후에 첫 출전이야. 그런데 경기력을 끌어내었으니까 거세 후유증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번에도 한 번 더 뛸 것이라는 누구나의 생각 때문에 팔이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번 선수들이 당연히 그렇게 뛸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예를 들어서 10전이나 20전을 뛰었다면 저는 이번에 무조건 자르던가 받치기로만 돌릴 거야. 그런데 이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 그러면 된다고 보기에도 또 찝찝한 게 있어. 똥 싸고 미đạt던 것처럼 직전에 이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하강 타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해동력을이란 마필이 사이즈는 제일 센 말인데 지난번에 이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줘서 전형적인 기본관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3번 해동력이 그래도 제일 세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1경주에서는 3번 해동력을 가장 세게 보고 싶고 8번 썬더덤이라든지 뭐 4번 최고를 향해 이런 마필들을 가져가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3번 해동력을 쪽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모바일 경주가 편성이 굉장히 세요. 뭐 대끼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은근히 센 편성입니다. 일단은 4번 음파급이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단통은 7번 한건복으로 팔릴 것 같은데 한건복이 안 올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4-7을 버릴 수 있는 막고는 아니거든. 근데 4-7을 때려놓고도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1번 청정도약 같은 마필들은 가져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편성은 7은 독구다이 출전이고 1은 양동작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4-7만 때려서는 안 되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는 대가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데뷔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 10번 핑크블루가 그래도 가장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지난번 경시 이제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만 끌어낸다면 충분히 입상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10번 핑크블루는 제일 세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선행력이 괜찮은 7번 가문의 영광이 선행을 가서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못 버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핑크블루하고 9번 포스트 신화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 좋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경주죠. 1200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한 경주입니다. 3번 신대보와 10번 삼국정물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타 마필들의 조건도 1000m만 뛰어본 마필도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일본 대망의 꿈이나 이런 거는 이제 1000m 뛰어봤고 오른 풍경 같은 게 1200원 뛰어보긴 했어도 3번 신대문 같은 경우에 1000m도 안 뛰고 지금 1200에다 붙여놓은 거거든. 10번 삼국정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그래도 3번 10번의 기량이 한치 위다. 여기에 이제 받칠 수 있는 놈이 7번 캐스트 정도가 입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시 상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 경주도 대가리를 누구 잡고를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굉장히 대가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도 꼭 입상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지단지교를 좋게 봅니다.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성장 가운데서의 선취력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랄까, 등락폭이 적은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4번 지단주기와 출전마 중에선 성장 단계에 있는 이번 편성의 출전마 중에선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능력 우승마로 봐줄 수가 있다. 그래서 4번 지단주교를 강하게 보는 경주로서 첫 번째 승부처에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자, 부산 3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3번 코아랑이 선행을 가서 버티느냐, 아니면 8번 판치가 막판 추입으로 날라와서 대가리 치고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 경주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던 8번 판치가 그래도 능력상으로는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3번 코아랑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 4경주 오늘 강태 부산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닌데요. 딱 3마리 갖고서 1차 메인으로 한번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역전의 기회는 좋게 봅니다. 이 편성에선 그래도 가장 그래도 좋게 보는 마필 하나 골라와라. 4번 역전의 기회입니다. 물론 언뜻 보면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직전 경주시 완전 바닥을 때려놨기 때문에 원상복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의문부호가 생길 수 있는 마필이죠. 자, 그렇지만 요 마필은 제가 봤을 때 패턴이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강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만큼의 급하강 자체가 좀 부드럽지가 않은 게, 추임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급하강에 대한 원인은 선행력의 하강 때문인데, 이번에 초반 반출만 제대로 받으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8월 11일날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합니다. 8월 11일날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는데,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도 어렵지, 능력은 되니까 빼기도 어렵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고, 또 대가리는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병과 배당만은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 때문에 8두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는 당연히 승부처 1차 메인 승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중배당으로 당연히 때릴 수가 있는 그런 경마다. 왜?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1번 같은 경연한 지추 같은 것도 당연히 승급전이지만 장세한 마방에서 유연명에 데려다 태웠으니까 당연히 가겠다는 의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배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요 경주는요, 절대적이 강력하게 팔리겠죠. 그렇지만 강타 역시도 12번 절대적은 강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승부처의 대가리는 따로 있습니다. 5번 절대적이 절대로 아니고, 5번 절대적은 배팅권에 당연히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 마필이지만 얘가 빠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편성의 축은 따로 있다는 거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제주교차 4경주다. 그러니까 축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축만 알면은 이건 적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부산 오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어게인이 세냐? 3번 골드킹즈가 세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5번 커밍 어게인이 이번에 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5번 커밍 어게인이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뷰티풀 액트라든지 4번 막강볼트라는 마필들이 선두권을 나서겠지만 아무래도 삥 돌기는 좀 힘들어.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이번에 끌어낼 수 있고 종반 탄력까지도 연속 하강에 따른 선취 정보도 보강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5번 커밍 어게인이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대가리급 능력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5번 커밍 어게인이 더 세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3번은 가져가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오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를 누구 잡고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아무리 봐도 세기는 원동히트가 센데, 4번 원동히트가 센데, 4번하고 뭐가 대끼리로 팔릴까? 3번 탐보라가 팔리려나? 누가 팔릴지 모르겠네. 선양제일이 팔리려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저는 일단 4번 원동히트는 이번에 세게 봐요. 왜 세게 보냐? 일단 1400점 이하인데, 1400점 이하에서 뛴 말이 아니잖아, 얘는. 1800, 2200까지 갔다 왔으니까, 사이즈로만 보면 여타 마필들보단 한 치수 위다. 그냥 이거가 여기서 못 오면은, 지금 60kg에 60kg는 달고 있는데 61.5도 달아봤고 62도 달아봤고 그러니까 부죽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능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4번 원동히트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야사무사해. 후착이 왠지 모르게 골 때리는 말들이 들어올 것 같아. 언뜻 보면 느린 경주잖아. 그러니까 11도 무보대항이 대가리, 선행가거든요. 그럼 이런 말들이 와서 그냥 버티는 그림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추임력을 발휘해가지고 끈끈하게 올라오면서 꾸작꾸작거리면서 그냥 버텨버리는 그림이 나와버리면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 상황이 안 되라는 법도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가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또 은근히 또 터져버리면 스무스하게 또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고민이 됩니다. 약간은 고민이 되는 경주라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래서 지금 3번 탐모라 같은 게 팔리면은 팔릴 거야 당연히. 능력으로 보면 여기선 이 대가리급의 능력이거든. 근데 3번 탐모라 같은 게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팔려야 돼. 왜? 11번이 레이스를 끄는 경주가 아닌데 얘가 느린 말이거든. 근데 요즘은 주로가 제주가 좀 빨라가지고 느린 경주에서도 선행마가 꽂힐 때가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함정이라고. 그래서 요즘 강타가 이렇게 그 데이터 자체를 하다 보니까 주로에 따른 그 이변의 소지를 갖고서 봤을 때는 3번 탐모라가 당연히 와야 돼. 이번 편성에 한해서는. 그런데 그게 역으로 꽂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4번 원동히트를 놓고 후착은 상당한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니까 꼭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 장고 끝에 좋은 수도 나옵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 8번 사랑미소입니다.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8번 사랑미소가 그래도 제일 세다. 왜? 6번 우주정벌이 선행을 가지만 버티기 힘들어요. 9번 미호도 있고 8번 사랑미소가 있기 때문에 사랑미소가 넘어간다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들은 힘들고 문제는 이 차량인데 차량이 단통으로 팔릴 겁니다. 84만권이 단통으로 팔리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4번 차량이 지난번 경주 때는 경주력을 옴팡되게 끌어내고 들어왔거든. 그런데 여세가 좋아. 그래, 지난번에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제가 맞춰드렸는데 방어로 맞춰드렸어요. 당시에도 얘를 세게 본 게 아니야. 근데 차룡에 대해서는 내가 100% 얘기를 강하게 얘기했던 게 이번에 상태가 너무 좋고 이번에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얘는 절대로 빼지 마라. 전 이런 말씀을 음성에서도 정확하게 한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차룡을 이번에도 못 빼. 그런데 사력이 불안한 건 있어. 불안한 거 있을 때 상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을 고르면 되는 거다. 자, 다음은 제주교체 육경주입니다. 요경주도 뒷박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밤빰빰빰. 요즘 이 나팔을 안 불어가지고 내가 빰빰빰을 못하나봐요. 이게 팔리기는 아마 2번 삼천제교하고 이 7번 한울소리가 팔려야 돼요. 이게 능력대로라면 이렇게 팔려야 된다고. 그런데 27이 팔려야 되는데 27 조합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매인승부처를 선정을 하게 된 게 2번 삼천제교와 7번 한울소녀는 특히 한울소녀 같은 마필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야. 2번 삼천제교도. 그러니까 이 7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막권인데 얘네들이 대끼리로 팔리면은 이 조합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7 조합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보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꽂아야 된다는 거야. 양박으로. 그렇다면 그 대가리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거든. 그러니까 벌써 제가 저 배당을 인정을 하지 않고 뭔가 복병이나 배당을 놓고 때린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중배당 이상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리는 마필은 제가 보기에 배당마입니다. 그 배당만을 놓고 지진나게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편성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2번 삼천유기하고 7번 하늘소녀가 제일 센 말이고 얘네들이 대기류로 팔리는 것이 종합지 인기 순위가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제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7에 대한 조합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얘기를 드렸어. 그럼 여기에는 배당마가 따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배당마를 놓고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심 배당까지도 노려보게 된 제주교체 6경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 안 한 이 제주경마 UCC 방송을 저만큼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까? 제주 애들도 거의 안 하니까 제주 출신들은 UCC를 거의 안 하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라디오 UCC 아니 전화 UCC만 하잖아. 그러니까 신상우 위원하고 저 강한나 위원이 그렇게만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하긴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뭐 경험이 미천한 친구들이고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데서 자부심을 갑니다. 왜? 5년이란 세월을 거저먹은 게 아니니까요. 저도 여기다 투자한 게 얼마고 5년이 넘고 이 방송이 제주경마를 공부한 게 얼마예요. 그리고 혼자 하는 UCC이기 때문에 이게 옆에서 받쳐주면 저 옛날에 손석범 위원하고 뭐 전화가 했던 친구들 많잖아요. 전철 위원, 신동훈 위원, 뭐 임승진 위원 전화했던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데 둘이 하거나 셋이 하면은 전 굉장히 편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컴퓨터 한 대만 듣고 가면 그냥 그 친구들 다 맞춰주고 그 친구들 옆에서 띄워줄 자신도 있어. 그게 전 제일 편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준비를 안 하고 가도 그거는 제가 다 할 자신이 있어. 이 친구가 배당말을 얘기하면 나는 축말을 얘기해주고 이 친구가 안정권의 마피를 얘기하면 난 배당말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론만 내주면 되는 거거든. 메인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힘들 게 없는데 혼자 하면요 주구장창 컨디션이 좋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살이 나나 감기가 걸려 뒤질 것 같다래도 40분 동안 계속 시부려야 돼. 그러니까 지가 실력이 있다고 시부리고 있지만 혼자 독립을 하는 친구들이 그나마도 잘하는 거야. 저는 그런 건 인정을 해줘.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를 받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하는 친구들이 실력은 있어. 저는 그걸 인정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친구를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자, 8번 에이스 돌품입니다.
느린 편성을 만나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 일수를 했는데 이번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9번 여왕의 탄생이라든지 11번 투스카노 라벨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과연 대가리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전 그래도 대가리 같아요. 자, 해서 8번 에이스 돌풍은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잡아줘야 되느냐 요게 관건인데 10번 뭐 제키필라 같은 마필들이 팔리겠죠.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마필들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회차 7경주로 넘어갑니다. 도지사배 오픈 챌린지 경주대인데 구슬비가 제일 세죠. 편성으로 보면 8번 구슬비가 제일 센데 1번 진보도 굉장히 팔릴 겁니다. 8번 1번 조합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경주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대상 경주급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8번 구슬비야 뭔가 1번 진보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이다. 근데 8번 1번이 대끼를 뚫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돼요. 둘 다 되는 말이죠 당연히. 그냥 8번이 제일 센 말이고 부산 8경주 준메이 승부 정답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경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메이를 잡았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신마 및 성장마 편성은 누가 뭐라 해도 강타가 최고다라는 거. 그러니까 꾸준하게 제가 직거리에 왔기 때문에 신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마 경주를 승부를 해도 돼. 왜? 그동안 씨부린 게 있으니까. 주댕이로 씨부린 게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어렵거든.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단편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7번 킹오브 글로리하고 8번 영광의 팩터가 아마 인기만은 팔릴 겁니다. 그런데 8번 영광의 팩터는 제가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이지만 문중원이 타서도 강력한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필리벤 앞으로 제가 못 불러가지고 못 맞힌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경주를 그때 얘를 대가리 놓고도 제가 못 맞힌 경주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직전 대비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해서 게이트 올라왔어. 이번에도 선행이야. 그런데 훈련량이 좀 줄어서 당연히 줄겠죠. 2주 만에 출전을 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주는데 이거를 과연 믿어도 될 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출중합니다. 굉장히 출중한데 여기서 신마들급의 마필들 중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얘를 만약에 선행을 얘가 못 가고 다른 말들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랬을 때는 팔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편성은요 지금 2억 원짜리 말도 있고 1억 3천짜리 마필도 있고 1억 원짜리 마필도 있어요. 그 대부분의 마필들이 8천 7천의 고가의 마필들이야. 그러면 많이 비싸냐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7번 킹 오브 글로리라는 마필은 2억 원대의 고가의 마필인데 500kg대의 순마력에도 불구하고 스피드도 우수하고 중반 파워 및 탄력도 괜찮다. 전반적인 잠재력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 중속이 빠른 마필이거든. 그러니까 발주보다도 발주 이후에 중속 중속이 빠르니까 웬만한 선행마도 다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의외로 초반부터 막 밀어붙여버리면은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정적인 놈은 저는 7번 킹 오브 글로리가 가장 안정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 9경주. 부산 최대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비운의 스타 8번 디바인 킹이 아니라 지난번에 조성건이가 타가지고 뭐 오경환이가 일부러 막내 안 막내 해가지고 죽었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놈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인기만 팔리고 꼬꾸라진 적이 가끔가다 잊어먹으려면 한 번씩 꼬꾸라진 놈 저기 전적이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두 번에 한 번, 그러니까 데뷔 당시에는 4번 죽쓰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한 2번에 한 번, 3번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꼭 빠졌던 놈이기 때문에 퐁당퐁당이 있었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일이 아니라 계속 해든지 그대로 하는 거야. 일단은 뭐, 이번에도 8번 디바인킹은 능력상으로 뭐 놓고 본다면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다. 드디어 뺏겼네요. 조성건이가 드디어 뺏기고, 드디어 이제 조인건이도 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하만식이를 태어났습니다. 하만식이가 될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믿고 싶네요. 8번 디바인킹은 이번 경시에 갈 수 있겠다. 여기에 이제 인기바 맨발이 가져가고 또 안 되는 놈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는 경주인데 단통은 딱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뭐 후반부니까 아주 뭐 큰 고배당은 아니고요. 중배당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구경주 디바인킹을 강하게 본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10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야, 여기서 제일 고민이 되는 말은 좀 3번 스페셜 루키인데, 얘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 되네. 그러니까 저는 안 보고 싶거든요. 안 보고 싶은데, 안보쟁이 지난번에 좀 워낙에 잘 뛰었어.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는 있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사실 이제, 초반 발주도 괜찮았는데, 이후에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번에 선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약하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스페셜 루키를 안 보고 좋게 보는 마필은 5번 성산일주로 좋게 보는데 얘가 대가리는 아닙니다. 대가리는 아닌데 이번에도 가능성 측면에서는 세게 봐야 되는 마필임을 분명해요. 그래서 5번 성산일주를 일단 추천을 드리지만 절대적인 대가리는 아니라는 점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도 약간은 복병금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장 승부처까지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사항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현장에서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는 길만 남았습니다. 이번 주 이제 부산 경마부터 초전 막살의 의미로 해서 한번 깔끔하게 이제 몸을 거의 다 놨어요. 몸을 거의 다 놨고, 뭐랄까, 대상포진에 있는 게 전 발바닥에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발바닥에 검은 게 막 반점이 있더라고. 그거를 이번에 다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후속 치료 단계인데, 막 땀이 찌릿찌릿 나고 이게 몸살 기운이 있는 거거든, 대상포진이. 그런데 거기 다 났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제 잘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최대한, 건강을 찾은 만큼 최대한 피치를 내가지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